안녕하세요, 파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이복스 네트워크 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파이복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요, 보시는 화면 같이 블록 높이, 생성 시간,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참여 중인 채굴자, 블록 보상, 24시간 평균 채굴 수익, 그리고 24시간 채굴량, 그리고 현재 부분 서약 금액, 담보량, 24시간 메시지 수량 이렇게 있고요. 전체 보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유통량, 총 계정수, 블록 평균 간격, 블록 팁셋 수량, 코스트 오브 실링 섹터, 그리고 커런트 베이스 프리, 파일 소각량, 총 공급량, 유통 비율, 실시간 가격이 있습니다. 먼저 블록 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 높이는 제네시스 블록으로부터 생성된 블록의 총수를 말합니다. 0번 블록은 네트워크가 최초 시작될 때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이 되며 그 높이는 0이 되게 되고요. 특정 블록의 높이들은 그 블록체인에서 앞의 블록 수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뭐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시작을 상징하는 첫 번째 블록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후 다음 블록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이 생성된 순서의 높이로 표현이 되게 되고 0번 블록은 네트워크가 최초 시작될 때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3일 날 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30일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죠.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달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신 블록 생성 시간인데요. 최신 블록 생성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분의 1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30초에서 1분 사이에 블록 생성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숫자를 봤을 때 이 시간이 점점 가다가 보면 방금 52에서 53으로 계속 넘어갈 때 블록 높이가 2에서 3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최신 블록 생성 시간이 바로 블록 높이의 그 증가량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채굴 파워를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채굴 파워는 연산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해시 속도를 의미합니다. 초당 연산 횟수 단위는 타임 해시 퍼 세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서 연산량이 많아지면 채굴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유효 채굴 파워의 총합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파이코인이 메인넷에 연결된 분산 서버에 총 저장 가능한 용량을 표기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6.125 엑비바이트를 초과했네요. 다음으로 참여 중인 채굴자입니다. 현재 그 성공해서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인증을 받게 된 계정 수인데요. 현재 분산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검증받고 채굴 파워를 올리면서 파일코인의 블록 보상을 받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록 보상입니다. 블록 보상은 현재 그 채굴 파워가 0보다 큰 채굴자 수를 의미하는데요. 채굴 높이에서 보상을 받는 건 같은 높이의 블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보면 현재 블록 높이에서의 보상,
그리고 모든 같은 높이의 블록은 같은 보상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1블록이 생길 때 현재 25.4134 파일 코인을 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분산 서버를 구입하게 되면 10에서 15테라 사이에서 첫 블록이 생성되거든요. 그 이후로 발생되는 블록마다 25.4134 파일 코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24시간 평균 수익을 말씀드릴게요. 채굴은 블록체인 상에서 새로운 거래 내역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록한 블록을 추가하는 행위를 보통 암호화폐를 받는 그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과 같이 발행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전 세계 네트워크 분산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생성한 사람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약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기존 타겟보다 낮은 해시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1TB당 지금 0.0561 FIL 파일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5테를 하게 되면 0.0561 곱하기 5, 그 다음에 10테라인 경우에는 0.0561 곱하기 10을 하시게 되면 받는 파일코인의 보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FC 월렛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테라 기준으로 0.0696 FIL을 받게 되니까요. 10테라인 경우에는 0.696 파일 코인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24시간 채굴량입니다. 24시간 채굴량은 블록체인상의 새로운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추가하는 행위로 보통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 시점에서 24시간에 대한 채굴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현재 부분 서약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부분 서약 금액은 32GB를 기준으로 담보금을 표기한 내역인데요. 지금 보시면 32기가 기준으로 0.2250 파일 코인이 서약 금액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테라 기준으로 했을 때 0.2250 곱하기 32를 하게 되면 파일 코인에 대한 서약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그 처음부터 담보금이 다 전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채굴장이 그 전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용량을 늘릴 때마다 담보금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FC 월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7번 채굴장인데요. 현재 전체 4.4 페타바이트가 지금 채굴 파워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채굴 파워 증가 속도가 있죠. 채굴 파워 증가 속도는 현재 채굴장이 계속 용량을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보시면 이니털 플래그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전체 파일 코인에 대한 담보금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담보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채굴기를 계속 증가를 시키면 이 용량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파일코인 담보량은 현재 그 채굴자들이 저장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양에 대한 담보를 예치한 총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메인넷에 연결된 분산 서버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계정들에게 저장 공간을 검증받으면서 안정된 메인넷과 분산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1테라 기준으로 약 10개의 담보금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IPFS의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정성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넣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프로토콜 랩스와 저장 공간 임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금은 그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의 저장 공간이 쌓이게 될 때마다 데이터 손실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하기 위한 담보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메시지 수량입니다. 24시간 메시지 수량은 32기가 단위로 섹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링할 때 섹터 검증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메인넷을 통해서 프로토콜 랩스사와 주고받는 메시지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입출금 등에 대한 거래 내역이 있어서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그 파일폭스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통해 나의 계정에서 이체하거나 또는 입금을 받은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코인 유통량입니다. 파일코인 유통량은 현재 자유롭게 유통되는 파일코인의 총 수량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3억 1600인가요? 131 너무 많아가지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 1억 3161만 9739 파일코인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계정수고요. 총 계정수는 100만 개가 넘네요. 100만 개가 넘는데 총 계정수는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총 계정수를 표기한 내역이고요. 참여하려고 하는 계정은 지금 100만 개가 넘는데 현재 참여 중인 채굴장은 2432개잖아요. 그래서 100만 개 나누기 100만 개를 나눠 가지고 2432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참여하는 채굴자는 한 0.4% 정도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블록 간 평균 간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블록 간 평균 간격은 최근 24시간 동안 그 블록 간 평균 소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최근 블록 생성 시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추가되다가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고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 시간에 대한 반복 주기를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30.26초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평균 블록 팁셋 수량입니다. 평균 블록 팁셋 수량은 최근 24시간 동안 같은 높이에서 생성된 블록의 평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눌러보면 24시간 동안 같은 높이에서 생성된 블록의 개수의 평균 이거죠. 이 부분은 평균 25점 블록 보상에 대한 평균 높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트 오브 실링 섹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섹터 초기 서약이나 메시지 수수료를 포함한 섹터 봉인 비용입니다. 현재 7.888 코인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커런트 오브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기본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 수수료는 파일을 이체하거나 또는 전송했을 때 필요한 기본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 소각량입니다. 파일 소각량은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원래 없던 내용이었어요. 없던 내용이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메시지 트래픽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 수수료를 소각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향후에는 그 채굴장들이랑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파일코인에 대한 총 공급량을 얘기를 드릴게요. 파일코인 총 공급량은 총 20억 개고요. 20억 개 중에서 현재 6만 개는 6억 개는 그 ICO 기구나 또는 그 프로토콜 랩스사 개발자들 쪽을 통해서 지급이 됐고요. 현재 채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채굴량은 총 14억 개의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억 개 중에서 총 186년을 채굴이 가능하고요. 186년 중에 그 6년의 기간 동안 파일코인이 최대 채굴이 가능하고 6년이 지난 후에는 반감기가 오게 되거든요. 반감기가 오게 되면 지금의 채굴량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다음은 파일코인 유통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유통되는 파일코인의 유통량은 퍼센트로 표시한 건데요. 유통 비율은 현재 6.58% 유통이 되고 있네요. 이 이야기는 현재 전체 20억 개 중에서 6%, 단 6%만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는 소리고요. 아직 94%가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채굴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그 채굴의 양을 뺀 금액이 그 퍼센테이지가 6.5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가격은 눌러보면 데이터 소스는 그 코인 체크인가요? 코인 에코. 네, 코인 에코라는 곳의 기준으로 그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파일코인 관련해서 파일폭스 설명은 끝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파일코인을 이체하거나 또는 내역을 이제 입금한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대로 채굴한 부분을 이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먼저 보시면 우리 FC 월렛을 들어가서요.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출금 제가 지난번에 6월 4일쯤에 그 오코인에 대해서 제가 출금을 한 적이 있어요. 출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임 토큰에다가 출금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I 토큰을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99 코인이 들어가 있죠. 수수료는 0.01 코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4.99 코인이 들어가 있고요. 파일 코인을 눌러보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는 가스 수수료가 0.000022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입금 주소는 제가 입금한 FC 월렛 주소고요. 출금 주소는 아임 토큰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거래 아이디는 뭐 BAFY, EB 뭐 난수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위에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요,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라인이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서 주소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제가 출금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메시지 아이디는 제가 복사한 내용이고요. 높이는 8170554 이건 이제 블록 높이, 그때 기준의 블록 높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2021년 6월 4일 11시 47분에 출금했고, 연결된 블록은 이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낸 이는 제 주소고, 받는 이는 그 아임 토큰 주소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입금했다는 거죠. 금액은 4.998.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 내역이 있어요.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최근 우리가 그 FC 월렛 지갑에서 출금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김태균 사장님께서 이제 그 업체가 바뀌면서 채굴장이 그 입금 주소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코인벤의 핫 월렛이라는 부분으로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현재 이 지갑 주소에 대한 서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뭐 3만 개 이상 시작됐던 부분이 이제 뭐 6월 6일부터 첫 시작이 됐네요. 저희가 업데이트 받았던 날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급되면서 계속 이렇게 넣었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갑을 통해서 나간 내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시게 되면 현재 내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됐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입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파일복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보시는 메시지 수량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거래가 되게 되면 이 메시지 수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파일복스를 보는 방법이 꽤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조금만 훑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씩 보면서 해당 파일복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안 됐나 봐요, 또는 이거 제가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은, 그런 질문들은 이제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직접 파일복스에 들어가서 내가 정상적으로 출금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파일복스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FC 월렛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성투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